또 이제 사실 뭐 대선도 있고 이번 정부의 그런 것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사실 부동산이잖아요. 네. 부동산 거래 현황 보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가 확 줄었더라고요. 저도 이 거래를 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안 빠진다고? 음. 이런 어떤 처음 봅니다. 그러니까요. 기자 시절부터 와 신기해. 이걸 보통 서울 아파트가요. 이거 외워두시면 편한데 뜨겁다. 월 10,000건 거래돼요. 뜨겁다. 네, 이건 진짜 막 미친다. 월 10,000건. 그럼 연간 한 12만 건 12만 서울 건. 아파트가 네. 거래가 됩니다. 괜찮다 한 8,000건 거래돼요. 오. 뭐 그래도 서울 아파트 하면 뭐 6,000건 됩니다. 월 6,000건이 월에. 돼요. 그러나 최근에 한 10월, 9월, 10월부터 할까요? 10월, 11월, 12월을 보면 지금 11월에요. 1,300건? 정말 거래 거래가 폭감이죠. 없네요. 네, 폭감이고 12월 아마 집계가 안 나왔을 텐데 더 적을 제가 것 알기로는 지금 같은데? 1,000건 안 된다고. 예. 뭐 한 600건? 와. 생각해보면 서울의 월 아파트 거래가 1,000건이 안 됐다? 첫 번째 생각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 되게 힘들다. 진짜. 네, 진짜 힘들잖아요.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거래 뻔한 절벽도 아니. 이거는 진짜 꺼진 거죠 그냥. 끝인 거죠. 끝인 네. 건데 문제가 제가 왜 놀라면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아파트 가격은 이미 급락해 있어야 돼요. 결과적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. 네.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빠지지는 네. 않았잖아요. 네, 네. 그 이유가 뭘까? 이 정도의 지금 거래 절벽이면은 이게 급매물이 나와도 안 샀다라는 그런 뜻인데. 그렇죠. 네. 근데 시장은 또 급매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걸 뭔가 찾아보니까 결국 이유는 3월 대통령 선거를 보는 거죠. 보는 기다리고 겁니다. 있는 네, 거예요. 그때 네. 부동산 정책의 그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뀌는 부분을 어떻게 될지 좀 보자. 기다리고 버티겠다. 있어서 정말 이례적입니다. 이런 오. 거래 폭감에도 시장은 뭐 그냥 약세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결국 올 한해 이제 부동산이 이제 시작 렛츠고 하는 것은 대선 후 어느 여야 중에 후보가 나오고 그때부터 아마 이제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면서 방향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권지훈님도 대선 눈치 또 있지 않나? 네, 정확히 대선 눈치입니다. 대선 눈치도 있지 않나? 근데 네. 또 기다려 봤자지만 하셨어요. 아니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니까 네.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. 근데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부동산 전망도 다수설은 한 3%에서 5% 또 오른다. 오른다. 네, 이거죠. 오른다가 또 네.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오른다 쪽에 다수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적었는데 올해까지도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공급이 적다는 공급이 거죠. 적다는 네. 공급이 네, 적다는 적기 얘기죠. 때문에 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의 열의 9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저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또 이 소수설에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의 여 후보가 되든 야 쪽의 후보가 되던 저는 3월, 4월 이후 기점으로부터 확실성이 오히려 부동산에는 배드 뉴스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악재가 될 것 같다. 이게 왜냐면은요, 우리가 뭐 규제 누구는 규제 완화하고 누구는 뭐 세금. 규제를 하고 있어서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앞뒤가 뒤바뀐 겁니다. 즉 그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는 게 아니고요. 규제를 뭐 완화한다고 해서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. 그렇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걔를 잡으려고 규제가 세지는 거고요. 과거에 보면 언제 규제를 완화합니까? 집값이 떨어지니까 막 부동산이 더 폭망하니까 이 규제를 뒤늦게 이제 완화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, 뭐 여야 이런 게 부동산의 키워드는 아니고 저는 유동성이라고 유동성. 보거든요. 유동성입니다. 그러니까 돈이 넘칠 때는 결국 집이 어디로든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뭐 공급이 없어도 안 사게 되는 것이 저는 부동산의 생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전형적인 유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해고 올해 저는 인플레가 막 폭발할 것으로 이건 반반이긴 하지만 정말 빠르게 여름 기점으로 해서 막 인플레이션이 진짜 막 세게 나오는 겁니다. 우리 한국 기준으로도 우리 작년 말에 3%대 나왔는데 이제 또 3%대가 나온다. 또 4%대가 나온다. 그러면 저는 이때부터는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. 그럼 대출금리 오르고 지금 대출 규제도 엄청 세거든요. 그쵸. 네.